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나 법적인 얘기를 별로 많이 얘기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나누고 싶고요.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듣고 실제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는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눌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나누기 위해서 생각한 이유는 이번에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사건이나 또 다른 총기 사건을 봤을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또 많은 분들이 실제 준비가 안 돼 있죠.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저희는 나름대로 정치인이나 또 경찰이나 지금 현재 시스템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고요. 또 실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보면 남의 이야기 같고 저희가 사는 동네는 안 일어날 것 같고 또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평소에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실제 일이 일어났을 때 첫 반응은 Oh my God, this can't be happening.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어. 이러한 생각에 저의 행동은 멈추게 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착각 잘못 판단하고 선택했었을 때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아버지가 저희들을 가르친 것을 바탕으로 또 제가 저희 식구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은 위험한 상황에서는 절대 남의 말 듣지도 말고 남을 의존하지도 말고 단체를 따라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항상 본인이 가장 빨리 상황을 판단하고 무조건 그 자리를 피해라고 했죠. 또 이 상황에서는 남들을 도와주거나 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피한 상태에서는 남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했죠. 항상 말씀하신 것은 죽은 영웅은 그 누구도 돕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학교에서 만약에 불이 나서 알람이 울었을 때 학교 선생님들은 모든 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줄을 세우고 규칙 있게 다 같이 나가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가장 빠른 출구로 뛰어나가라고 했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는 6.25 때 학교로 군인들이 와서 좀 큰 남자아이들을 다 잡아갔다고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군인들이 총을 대고 도망가는 놈들은 다 쏘겠다고 했지만 실제 저희 아버지도 포함시켜서 도망갔고요. 그때 끌려간 아이들은 다시 못 봤다고 합니다. 또 저희 아버지는 해병대를 나오셨지만 친구 중에 수영을 상당히 잘하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도 어디 놀러 갔을 때 누가 물에 빠져 익사하는 거 보고 뛰어들어가서 구하러 갔지만은 이 물에 빠진 사람이 너무나 위급한 상태에서 있는 힘 다해서 꽉 끌어안는 바람에 둘 다 익사를 했고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은 절대 누가 물에 빠지면 수영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절대 뛰어들어가서 구할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쉽거나 정말 꼭 구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뛰어들어가지 말고 물에 빠진 사람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고 뛰어들어가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실제 이 이야기가 저한테 큰 도움 됐던 것은 저희 형님도 익사할 뻔했고 저희 막내 동생도 익사할 뻔했죠. 이 이야기가 워낙 길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드린다면 두 번 다 무조건 뛰어들어가지 않고 정말 기다렸고요. 또 실제 더 이상 움직임이 없었을 때 안전하게 구할 수 있었고 모두가 살았죠. 또 제가 그 전 다른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교회를 갈 때 가장 옆으로 출구 있는데 앉죠. 이랬을 때 목사님들은 다들 가운데로 모여서 앞으로 좀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제 아내는 조금 움직이려고 할 때 저가 손을 꼭 잡고 못 가게 하고 출구 옆에 앉이죠. 하지만 저는 목사님의 말을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저의 안정은 저희가 판단하고 저희가 결정해야 됩니다. 또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나쁜 놈들은 항상 모든 사람을 가운데 모아놓으려고 하죠. 또 똑같은 말 하죠. 도망가면 쏜다. 하지만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 단체를 잡으려고 하지 한두 명 도망가는 거 되고 쏘거나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항상 꼼짝하지 마. 가운데로 다 모여 했을 때는 무조건 재빨리 도망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네, 모두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텍사스 초등학교에서도 경찰들이 복도 안에까지 들어가서 48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또 이때 아이들은 안에서 911 전화까지 하면서 제발 구해달라고 했고 또 뒷 배경에서는 총소리가 더 났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해를 못하죠. 왜 경찰들이 48분을 바깥에서 기다렸는지. 그 이유는 총 책임자가 이 상황은 액티브 슈팅이 아니고 지금 막 총 쏘는 게 아니죠. 베러케이드 상황이다. 이 베러케이드 상황은 뭐냐면 인질한테 위험이 없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상황이란 거죠. 하지만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총소리가 났기 때문에. 하지만 상황을 조금 더 파악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베러케이드 상황은 주 목적이 경찰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하지만 액티브 슈팅이다 했을 때는 이 경찰들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무조건 뛰어들어가기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48분 동안 일부 경찰들은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화를 표현했지만 지금 상황이 액티브 슈팅이 아니고 베러케이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시를 무시하고 뛰어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하지만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총소리가 들렸는데도 어떻게 베러케이드 상황을 유지할 수가 있는지 또 나중에 이 택티컬 포스가 왔을 때 방탄복도 있고
보호막을 가지고 왔을 때 베리케이드 상황이라고 하면은 왜 문을 열고 공격할 수 있었는지, 네, 저는 여기서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는 누구도 믿지 말고 누구도 의존하지 말고 누구도 따라가면 안 되고 자기가 가장 빨리 상황을 판단하고 빨리 피해야 됩니다. 자, 또 저는 그 어떤 정치인도 믿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정치인들은 각자 나와서 정말 술풍을 피워나고 법을 바꾸겠다고 맹세를 하지만 결론은 바뀐 게 없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정치인들은 모든 것을 밸런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욕 안 먹을 만큼 또 지지를 받은 만큼만 행동을 하고 또 새로운 총기법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컨그레스에서 통과 안 될 걸 알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실제 법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바뀌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보고 결정 내린 것은 뭐 그 외에 많은 이유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큰 것은 돈입니다. 2021년도에 총과 총화 기업들이 미국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28 빌리언 달러가 넘습니다. 28억 달러죠. 또 이 총과 총알을 판매하고 서플라이하는 사람들이 미국 경기에 미치는 금액은 20 빌리언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20억 달러입니다. 또 총과 총알 때문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미치는 금액은 22 빌리언 달러, 22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해서 총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70 빌리언 달러, 70억 달러가 넘어간다고 하죠. 또 여기서 일어나는 세금을 보면 총과 총알 회사들이 내는 세금은 다 합치면은 7 빌리언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7억 달러가 넘죠. 또 거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서는 총이나 총알이나 뭐 아니면 사냥이나 낚시에 필요한 도구들 샀을 때 자연 보호를 지키기 위한 숨겨져 있는 세금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보통 한 7% 합니다. 하지만 총과 총알에서만 걷어지는 이 세금이 1.1 빌리언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해서 총 1년에 거의 9 빌리언 달러, 9억 달러의 세금을 걷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이 자연보호지역이나 공원이 가장 크죠. 이 금액을 여기서 걷지 않고 국민들한테 그냥 걷으려고 하면 반발도 크고 문제도 많이 생기죠. 근데 이 외에 다른 이유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단하게 봤을 때 이러한 큰 금액이 움직이는데 그 어떤 정치인들도 쉽게 법을 바꿀 수가 없고 까딱 잘못 바꿔서 미국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더 큰 욕을 먹을 수가 있죠. 네, 또 제가 그전에 다른 영상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총기 법을 바꾸겠다고 소리를 외치는 민주당도 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오바마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총기 법을 바꾸겠다고 외치는 순간 모든 총과 총알은 다 팔리고 가격은 엄청 뛰고 총기 법은 바뀌지 않으면서 이 영향이 미쳐서 피해보는 사람들은 저희죠. 그전보다 훨씬 더 비싼 값을 주고 총과 총알을 사야 되고 또 실제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해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총과 총알 회사의 가장 큰 세일스맨입니다. 또 실제 바꾼다 하더라도 정말 조금만 바꿔서 국민들의 안전에 전혀 도움이 되진 않고 하지만 노력한다는 건 보이고 더 나아가 미국의 이 큰 이코노미 흐름에 영향 미치지 않을 정도만 바꾸죠. 네, 이때 어떤 분들은 캐나다를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봤을 때 보면 캐나다산 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최근에 캐나다에서는 총이 수입되는 액수가 거의 최고가 됐다고 하고요. 옆 나라 미국의 이유를 대면서 이제 권총까지 막아버렸을 때 해외에서 수입되는 총들의 일부를 막았을 때 오히려 캐나다 경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캐나다 상황은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들한테 파는 가장 큰 회사가 콜트 캐나다라고 합니다. 네, 당연히 미국 회사죠. 또 현재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권총을 파는 회사는 CG라고 합니다. 또 몇 년 전에 콜트 캐나다를 CG 회사가 샀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캐나다 정치인들은 이 외에도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겠지만은 한편 제 생각에는 외국인 총회사가 자꾸 잘하고 또 매년 총 수입이 빠른 속도로 자라는 상황에서 캐나다가 경제적으로 덕을 보기 위해서 미국의 총기 사건을 이유로 미래 경제적인 손해를 막는 게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또 실제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Weapon of War, 전쟁 때 쓰이는 총이죠. 캐나다도 전쟁에 쓰이는 무기들은 만들고 있고요. 미국 다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장 많이 팔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정치인도 믿지 말고 어떤 법도 믿지 말고 내 가족을 지키는 상황에서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또 제가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각 개인이 어떤 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지금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데도 총을 사지 않음으로써 본인들의 안전을 위협에 빠뜨리거나
또는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도 없는 미국의 총 문화를 충분히 죽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거죠. 네, 당연히 총을 안 좋아하시면은 안 사는 게 맞고요. 하지만은 좋아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시면 현재 법에 문제가 없는데 억지로 참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아마 뉴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학교에서 바로 옆 집에 사는 이 여자분은 그 전에 군인으로서 이라크에도 갔다 왔죠. 하지만 이분은 AR 소총을 일반인한테 파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본인이 군대에서 훈련받고 항상 썼던 AR 소총을 구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실제 이분은 총소리를 처음 들은 사람이었고 총소리 들었을 때 이건 총소리 같은데 하고 생각도 했다고 했죠. 하지만 무시를 하고 점심을 먹었다고 합니다. 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약에 이분이 AR 소총이 집에 있었고 또 그 총소리에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상황을 파악을 했다고 하면은 이분처럼 올바른 훈련을 받은 사람과 총을 산지 며칠 안 된 미친놈과 만약에 대결을 했다고 하면 누가 이겼을까요?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부터라도 만약에 집에 총이 없다고 하면은 바깥에 무슨 총소리가 나거나 하면은 최대한 관심을 끄고 피하려고 하죠. 하지만 저는 총이 있는 상태에서 제 생각에 총소리 같은 게 난다고 하면 당연히 관심을 갖고 바깥을 내다보고 좀 신경을 씁니다. 네, 또 이러다가 만약에 정치인들이 법을 바꾸면 그 바뀐 법을 따라가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법이 바뀔까 봐서 앞으로 허용되지 않은 총들을 미리 사놓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법이 바뀌면 바뀐 법에 저희는 적응하면 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에 만족하고 죽이면 되지 미리 앞서 걱정하고 또 실제 저희한테 관심도 없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앞서 노력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네, 또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이들은 제가 교육을 했고요. 하지만 저희 딸 레이첼은 의리파죠. 그래서 걔가 고등학교 2, 3학년 때인가 미국에 스쿠버스가 물에 빠지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침몰됐고 아이들은 창문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창문은 절대 열리지 않게 돼 있고 버스 뒤에 이머전시 문만 열 수 있었고 그 뒷문으로 아이들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버스가 침몰됐는지 두 아이만 살아나왔습니다. 이때 마지막 나온 아이가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했던 것은 누군가가 자기 다리를 잡고 안났다고 하고 이 아이는 살기 위해서 있는 힘 다해서 그 아이를 발로 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했죠. 이 뉴스를 보고 저희 딸이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얘기했을 때 저는 살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같이 죽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해줬습니다. 예, 이럴 때 많은 아이들은 실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그 아이들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은 살기 위해서 잡는 사람은 절대 놓지를 않고 둘 다 사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죽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또 저희 둘째 아들 조셉은 항상 좀 조용하고요. 한 번도 화를 내는 것을 제가 실제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낚시를 갔는데 이 옆에 있는 사람 낚시가 조셉 손에 걸린 거 봤고 이랬을 때 본인이 아파하고 당황하는 것은 눈빛에 있었지만은 왠지 아무 말 안 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했을 때 이 다른 사람은 또 낚싯대를 던질 준비가 됐었죠. 이럴 때 저가 낚시를 먼저 빡 잡고 스탑 하고 소리를 질렀죠. 네, 낚시꾼은 깜짝 놀라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했고 제가 조셉한테 말했죠. 네가 어디에 있거나 좀 위험하게 느끼거나 뭐 손이 문에 걸리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다칠 수 있고 위험하다고 하면 상대방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눈치 보지 말고 무조건 스탑 하고 소리를 지르라고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각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맞는 방법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것이 그 아이들이 평생 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총기 사건이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죠. 초등학교, 졸업식, 병원, 교회 정말 어디 나가기 싫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 때문에 저희 삶을 멈출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하지만 항상 주변을 잘 보고 또 미리 생각하고 준비한 사람과 전혀 생각을 안 했던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준비된 사람이 생존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네, 실제 저희 가정 안전을 위해서는 제 아름답고 현명한 아내 말도 듣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자분들은 어디 갔을 때 저가 총을 챙기거나 하면 절대 반대하죠. 하지만 저는 항상 설득하죠. 뭐 가져갔다가 문제가 없으면 좋은 거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나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고 아직도 때때로는 반대하지만 저는 계속 선량하고 제 아내는 계속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항상 법을 지키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만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믿지 말고 의존하지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항상 주변 상황을 잘 보다가 주변 상황이 안 좋다 생각했을 때는 빨리 생각하고 빨리 판단하고 빨리 행동해야 됩니다. 네, 저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누구를 믿고 따라가고 어떤 지시를 따랐을 때 큰일을 당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시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맞는 방법을
찾고 적응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See you later.